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헨슈타우펜 왕가인데요. 지난 시간에 카노사의 굴욕 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호헨슈타우펜 왕가예요. 말도 어렵죠, 그쵸? 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카노사의 굴욕 했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교황하고 그쵸? 예, 한 번씩 주고받았죠, 그쵸? 뭐,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교황이 승리한 그런 내용이 이제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호헨슈타우펜 왕가를 살펴볼 텐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나마 교황하고 좀 맞설는 마지막 그 황제 왕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독일이 사실상 이런 강력한 황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쪼개져서 이제 뭐 각자 그 도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약간 각자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소규모 공국처럼 돼버려요, 독일 지역이. 아, 그러니까 애초에 교황하고 맞설 만큼의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닌 구심점을 갖고 있는 왕이 안 나옵니다. 황제는 있는데 그럴 만한 황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쪼개진 그냥 소규모 공국처럼 이제 독일 지역이 그 진행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교황에 맞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대항마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전 유럽에서 이제 절대, 그쵸? 권력을 이제 자랑하는, 구가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거의 되자마자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황에게 맞섰던 이 강력한 이 왕가, 호헨슈타우펜 왕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살리 왕가예요. 그 잘리어 왕가라고 하거든요. 이제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돼 있었던 그 왕가는 그 왕가인데, 하인리 4세 아들이었죠. 하인리 5세. 반란 일으켰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날 뻔 했다가,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이어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하인리 5세. 근데 이 하인리 5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 아니, 예. 다른,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힘 네. 있는 가문에서 그쵸? 황제 그렇죠. 자리에 오르려고 이제 투닥투닥 했겠죠. 그쵸?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다른 바로 호헨슈타우펜 가문이거든요.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이제 황제를 이어받은 건 아니었고 다른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인츠 대주교의 그 적극적인 그 지지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교황이죠, 사실상. 교황의 이제 그 백을 얻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독일 안에서 근데 명망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호헨슈타우펜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교황 백으로 황제가 됐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역시 또 아들을 아마 못 남겼을 거예요. 아들을 못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이 호헨슈타우펜 왕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황제 자리에는 못 올랐는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이제 살리 왕가를 잇는 정식 왕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50년 가까이 아, 그러니까 이게 짧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냥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살리어 왕가가 이제 이렇게 퇴조를 하고 호헨슈타우펜 왕가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쵸 교황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또 그걸 네. 경계하는 독일 그런 어떤 힘 있는 가문들이 또 투닥투닥 하면서 그 당대에 이제 독일 귀족들이 세웠던 그 왕은 독일 왕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황이 인정을 안 해요. 교황이 대관식을 안 치러줍니다. 네. 예, 그래서 황제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에, 아들이었나? 예, 그 사람의 아들이었나 조카였나? 하여간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나 조카였나가 이제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리드리 1세가 돼요. 네, 이 프리드리 1세의 별명이 바르바로사인데요. 이 그 독일어로 붉은 수염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초상화 보면은 그 진짜 이렇게 빨간 수염이 이렇게 턱 덮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 50년 동안 또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 편 모아가지고 내가 황제하겠다고 독일 안에서 또 싸우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적당한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쵸? 아, 예, 예. 근데 구심점이 되는 적당한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저기 가서 싸우자라고 하면 그 힘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네.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그쵸? 예, 이게 아, 이제 독일이에요. 예, 이 시대의 독일의 예, 그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제임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면 그게 또 그 지방의 귀족들이 그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방금. 반갑진 않아요. 너무 강해지면. 왜요? 그냥 저기 가서 싸우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귀족들의 모든 권리들 다 회수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우리 동양의 군주처럼 예, 예,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황제의 권한이 너무 세질 것 같으면 이 귀족들이 또 어디 붙냐면은 교황청에 또 붙어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 그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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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역사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황제 자리를 놓고 또 이제 일대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50년 가까이 그 각축전이 벌어져요. 여기 또 교황 또 작용하고 또 그걸 견제하려는 귀족들의 또 견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50년 시간이 이제 가고요. 자, 그 시간 동안에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 국가가 뭐냐라고 하면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시칠리아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의 일족이었던 그 노르만족이 이제 이슬람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세운 나폴리죠. 나폴리를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에는 독립 도시 국가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도시 하나가 다 나라예요. 그래서 뭐 밀라노도 나라고 그다음에 뭐 베네치아 유명하죠. 그렇죠? 베네치아도 나라고 그리고 또 어디가 유명하더라? 뭐 피사, 그렇죠? 이런 그렇죠. 피사의 사탑 있는 거기도 나라고 제노바, 그렇죠? 제노바 유명하죠. 그렇죠? 이런 그 도시 하나하나가 다 나라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요때쯤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50년 동안 서로 황제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부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남부에선 노르만 왕조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교황령 북쪽이죠. 교황령 북쪽으로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다 독립 도시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요렇게 그 배경을 이제 알고 그런 맥락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이제 드디어 신성 로마 제국 왕조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지역을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1세 아마 아버지일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평정을 했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대관식 치르고 황제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공식 직함이 그냥 독일 왕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니라. 근데 예, 그 아들인가 아마 조카였던가 그래요. 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었던 프리드리 1세는 이제 그 뭐냐 대관식이죠. 그쵸? 예, 로마 교황이 예, 관 씌워주는 그 대관식 정식으로 치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제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조죠. 그쵸? 예, 황조의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리드리 1세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사방이 이제 안정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를 이제 따르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샤를마뉴처럼 그쵸? 예, 네. 샤를마뉴나 오토처럼 예, 그 유럽의 대제국을 좀 건설하고 싶은 예, 요런 예,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예, 네. 근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누가 가장 거슬릴까요? 예, 여기 아, 나와 있죠, 그쵸? 예. 예, 이 가장 거슬리는 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모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쳐부수러 가자라고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교황을 쳐부수러 이탈리아로 돌진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모였으면은 이 독일 왕이잖아요. 그럼 독일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군대 끌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예, 예. 예, 군대 끌고 오히려 동쪽으로 가야죠, 그쵸? 예, 네. 동쪽에 저 기마 민족들을 무찌르면서 변방을 더 안정시키고, 그쵸? 그다음에 뭐 영지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유럽 안에서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로 가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후로 그 뭐냐 그 몽골 제국이 이제 막 말 타고 막 몰려와요. 그래서 진짜 독일 코앞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독일을 저기 몽골의 대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몽골 애들이 그냥 돌아가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싸웠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이런 위협들이 동쪽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자기의 힘을 그런 쪽을 내다보고 대비하고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저 내가 유럽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샤를마뉴처럼 되고 싶은데, 아, 저 교황 저놈이 걸린다.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자. 이탈리아로 가서, 저기 뭐냐, 나한테 맞는 교황을 좀 세워보자. 그냥 이런 거에 계속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교황은 앉아서 그냥 당할까요? 아니, 안 당하겠죠. 그쵸? 교황도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황의 주특기가 뭐예요? 파문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나 황제를 바꿔버리는 일을 또 교황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힘이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발전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죠. 독일에 이제 그 개관할 때 예, 그런 그 역학관계를 설명했는데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런 그 장을 연 게 바로 이 오토였죠. 그쵸? 그래서 아델하이트가 그 SOS 쳤을 때 가서 결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탈리아 원정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독일 귀족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안 좋아해요. 그쵸? 뭐, 그거 네. 가봐야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쵸? 황제한테나 좋으면 좋았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상당히 많은 특권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네. 특권이 뭐냐? 원래 황제가 전적으로 행사했었던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 화폐 발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 같으면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아무나 발행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화폐 발행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은행에서 전권으로 발행하잖아요. 그쵸? 그 네. 권한이 국가에게 독점 권한으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네. 것처럼 그 황제한테 주어졌던 이제 그 전권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일부를 야, 너 이렇게 힘 있는 영주들 있는데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는 뭐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이탈리아 교황 손 보러 가는데 좀 협조해라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아까 예. 얘기했던 화폐 발행권 같은 거 있죠. 예, 그거 말고도 몇 개를 더 이렇게 주면서 쳐들어가는데 너희들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가는 물자하고 병력 좀 제공해라. 이렇게 하면서 딜을 했던 겁니다. 아, 예, 근데 이런 거 없이 우리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자 내가 황제니까 따라와라 이러면은 안 갈 것 같았던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주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쭉 이게 웬 떡이냐 이제 그 귀족들 입장에선 그쵸? 예, 이 원정만 갔다 오면은 네, 화폐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별 재판권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줬대요. 아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니 하면서 남는 장사다 하면서 네. 예, 따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황제 권한이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네. 선생님이 초반부에 독일이 이때 이후로 이제 그냥 각자 돌아가는 그냥 어떤 공국들의 그런 어떤 모임 같은 형태가 되고 어떤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력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게 사실상 사라진 시대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권한들을 이때 그 귀족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전이라고 해야겠죠? 예, 넘겨주다 보니까 황제의 권한이 너무 약해졌던 거예요. 이 이후의 황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영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방들이 그냥 각자 돌아가는 이런 지역이 돼가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게 되게 뒤에요. 나중에 비스마르크라고 해서 1800년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각자 살아가는 게 정착이 되고 나서 한 700년, 800년 가까이는 그냥 독일은 다 쪼개져 있는 각자의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게 확립이 정착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착되는 게 언제 시작됐나, 언제 이렇게 고착화됐나 라고 보니까 프리드리 1세죠. 프리드리 1세가 이탈리아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 많이 양보를 해주면서 그 지방의 그 나라들이 사실상 독립국처럼 돌아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줘서 이게 한 700년, 800년 가까이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아, 저 교황 저거 좀 손보자 이거였던 아, 예. 네, 교황 저거 좀 손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로의 권한을 약화시켜 버렸죠. 장기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살 깎아먹게 하면서 저거 좀 꺾어보자라고 시도했던 거고 별로 이득도 없는데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그렇게 아, 예,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던 거예요. 자,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이제 이탈리아 원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이었대요. 그래서 로마를 함락하는데 성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요거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요게 교황령이잖아요. 그쵸? 네. 요게 교황령이고 얘 여기가 이제 그 남부에 그 노르만족이 세운 시칠리아의 그 왕국이에요. 근데 여기 별 보이시죠? 요 별들이 아까 말했던 그 도시 국가예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국가들인데 여기 로만 여기잖아요. 티베르강 있는 그쵸? 테베레강 있는 여기잖아요. 그쵸? 네. 네, 여기로 오려면은 여기 있는 도시들을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안 거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거치지 않고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임진왜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저기 조선 너희가 길을 좀 열어달라. 아, 그러니까 아,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선 명나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명나라랑 좀 싸우려고 하는데 한반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길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줘. 그게 어떻게 길만 열어주겠어요? 그럼 길 열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물자 같은 거 있으면 그러면 다 내놓으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사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로마로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에 있으니까 로마 교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황제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거기 협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협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자 내고 뭐 병사 내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반갑죠. 반갑지 않죠. 우리나라가 저기 뭐냐 여기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 좀 빌려주쇼라고 하면서 아 그래 길 빌려줄게 하니까 그래 우리 지나가는데 필요한 식량과 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이거 반가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꺼져. 어딜 가려 아, 그래. 하면서 거절하겠죠. 근데 거절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로마라는 건 알지만 로마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가져가는 게 이제 싫으니까 거절하면은 오히려 우리부터 칠 거다라는 것들을 이 도시들이 알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동맹을 결성을 해요. 이만한 나라 세력들이 동맹을 결성하는데 누구에 대항하는 동맹이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는 반황제 동맹이 이 독립 도시들에게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롬바르디아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동맹이 형성되는 거는 로마 교황 입장에선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반갑죠. 완전 반갑죠. 예, 이 동맹이 여기서 굳건하면은 황제가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임진왜란 얘기했잖아요. 네. 한반도에서 왜군들을 다 꺾어주면은 얘네들 명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명나라 못 가죠. 못 가잖아요. 중국 본토 못 가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이 롬바르디아 동맹이 굳건하게 성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은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쉽사리 로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교황 입장에서는 황제의 위협을 한결 그쵸 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예. 그러니까 이 교황 입장에서는 이 롬바르디아 동맹이 형성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에다가 힘을 막 팍팍 실어주게.
아, 예, 그래, 너희들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해서 그 굳건하게 동맹을 세워서 이 그 황제의 그쵸? 그 위협으로부터 교황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을 팍팍 실어줘요. 네, 그리고 이때 가장 이제 그 중심됐던 도시가 여기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밀라노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정은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정에서는 이 롬바르디아 동맹이 격파됩니다. 황제 군대에 의해서. 네. 그래서 격파됐을 때 이 그 가장 이제 그 앞장섰던 밀라노를 거의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아, 예.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로마로 그쵸? 이제 그 로마도 함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롬바르디아 동맹에 다시 또 힘을 실어줘서 여길 또 다시 재건을 시켜놓는 거예요. 저기 교황이. 네. 그러니까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교황이 저게 또 저러네 라고 하면서 다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군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차례 원정 갔다고 하잖아요. 그쵸? 두 차례의 네. 이탈리아 원정. 그게 바로 이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4개의 도시국가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도시동맹을 결성을 했고,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려고 그 동맹을 지원하면서 크게 달라지게 되죠,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 원정은 이 롬바르디아 동맹이 프리드리 1세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손 좀 다시 봐줘야겠네 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쳐들어가는데 이 롬바르디아 도시 동맹이 모은 군사들이랑 전투가 벌어졌겠죠. 그쵸? 근데 네. 이번에는 이 동맹군이 이긴 거예요. 황제군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네. 교황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숨 더는 거죠. 그쵸? 네. 이제 그 롬바르디아 동맹이 황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니까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거칠 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리드리 1세도 이제 이때 이후로는 이제 교황청을 군사로 위협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황님과 잘 지내보겠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너무 저기 무례하게 굴었지요. 이런. 그전에는 너까지 누르고 내가 이 유럽 전역의 그 패자가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황님은 교황님이신데, 이게 참, 참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네. 돼서 이제, 그 대결에서 이제 다시 교황이 우위를 잡는 그런 쪽으로 또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을 때 그나마 이렇게 교황과 그 대결이죠. 정면 대결을 할 만큼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황제가 이 프리드리 1세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오토 시대 때는 황제 권한이 더 훨씬 세가지고 이제 교황 같은 거는 그냥 자기 하수인 같은 거로 여겼고 샤를마뉴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리드리 1세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만큼 해볼 만한 어떤 힘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거예요? 제살 깎아먹기로 마련한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롬바르디아 동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버리고 그것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죠. 그쵸? 교황과 대적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쵸? 그리고 네. 제살 깎아먹기로 자기 그 권세와 권한이 다운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의 황제들은
그 예전처럼 그쵸? 교황에 맞설 만큼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황제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쵸? 나올 수가 네.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한 마지막 독일 왕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교황청하고 잘 지내는 정책으로 틀어버렸잖아요. 그쵸? 자기 살아있을 때. 그러니 자기 후임자들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예, 교황과 맞서기가. 그래서 그 권한과 권세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교황이 훨씬 우위에 있는 예, 이런 쪽으로 정리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리드리 1세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느냐?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쵸? 네. 네,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수복하자라고 해서 그 전 유럽이 하나로 뭉친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교황의 호소를 따라서 예, 거기에 이제 나름의 이제 유화 정책도 펴서 이제 화해도 했고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런 어떤 신앙심을 보여준다고 이제 대군 진짜 대군이에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원정을 떠납니다. 프리드리 1세가. 예, 네. 그리고 그 사자왕 리처드 아시죠? 사자시망 리처드, 영국의. 예, 그 사람도 같이 출발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그 제대로만 되면은 그리고 살라딘 아시죠? 살라딘. 아, 잘라지는 것도. 예, 이슬람 제국의 이제 그 맞수가 살라딘인데, 그래서 요때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요 3차 십자군이에요. 근데 아, 근데 하여간 그래서 프리드리와 리처드가 그러니까 이때 유럽에 이제 그 두 명의 슈퍼스타거든요. 어쨌든 네. 네, 가가지고 싸우면은 이거 이슬람 애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이 프리드리 1세가 이제 소아시아니까 터키 지역이죠. 이제 터키 지역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때 사고로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아, 예, 그래서 그 병력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기도 전에 그냥 갑자기 다 퇴각해버리게 돼요. 아, 네. 예, 퇴각해버리고 3차 십자군은 리처드와 살라딘의 1대1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리처드와 살라딘의 1대1 대결에서 승부가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어요. 무승부로 끝나요. 싸움에서 무승부로 끝나요. 그러니까 네. 프리드리 1세의 이 그 군대가 위로부터 만약에 쓸고 내려온 상태에서 살라딘과 리처드가 조우를 했다. 아마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살라딘 아무리 살라딘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하여간 근데 이 노인이었거든요. 이 노인네가 이제 이렇게 그 물에 빠져서 죽는 바람에 허무하게 3차 십자군도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어쨌거나 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교황이 그래도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을 해서 자기한테 호의적인 그 왕을 세우려고 계속해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몰락해서 사라지게 돼요. 그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직계 후계자가 이제 자식을 못 남기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하여간 왕이 막 못되게 막 그 교황청이 엄청 그 막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키워놓은 애가 너무 세지겠다 싶으니까 그동안 못되게 해놓은 걸 또 풀고 얘를 또 밀어줘가지고 또 그 자리에 올려놓고 막 하여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하여간 아, 그러다가 결국 호헨슈타우펜 왕가가 그 직계가 끊겨요. 네. 네. 직계가 끊겨서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왕조가 돼요.
자, 네. 하여간 이제 요런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그 핑퐁 게임 하듯이 이제 이렇게 쭉 중세 한복판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된 결과 누가 이제 그 유럽에서 원탑이냐, 누가 가장 힘세냐라고 하는 거는 교황이냐 황제냐라고 하는 거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교황이 더 힘이 세다라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그쵸? 네. 네, 어느 정도 증명은 됐지만 이게 로마 교회에 플러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황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황제는 세속 권력자니까 뭐 조금 권모술수를 부려도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근데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권모술수에 능하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요? 아니겠죠. 그쵸? 근데 이 황제하고 핑퐁 게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 권모술수를 부려가지고 막 그 바꾸고, 그쵸? 황제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 그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종교적, 영적인 수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고, 그다음에 저 사람 견제하고 이런데 막 아무렇지 않게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 교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넌덜머리 내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아, 예.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예.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그 여러분들 편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그 성찬 금지를 막 시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성찬 금지시키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 멋있게. 안 나가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네. 로마 교회의 민낯이 너무나도 그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하는 말을 이제 점점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베드로의 뭐 그 후계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제가 말했으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믿었었거든요. 중세 사람들은. 네.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이제 황제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와 이거는 이건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거의 적그리스도 뺨치고 있네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 신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쵸? 예. 네. 그게 깨져버리면서 중세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초기 얘기했듯이 이 왕과 제후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 맹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엔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땅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충성맹세 아무렇지 않게 막 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거죠. 그쵸?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세 사회가 이제 사회 기초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세속 권력을 탐하는 거죠. 황제와의 그런 대결에서 누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다 라고 하는 그런 다툼에서 결국 이기기는 했는데 뭐예요?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자신도 몰락하고 중세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저물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신뢰가 깨지면서 그 중세 시대가 마무리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냐면은 황제와 교황이 서로 누가 더 세냐를 놓고 다투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온갖, 그쵸? 속임수, 술수, 하여간 이 더러운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교황청이 아무렇지 않게 막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신뢰가 깨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